예,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주변 중동 국가들 반응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 같은 걸프 국가들 반응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편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란 편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모른 척 해야 될지 특히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핵심이죠. 이제 수니파 투톱 쌍두마차 국가니까 이제 10월 7일 사태 이후로 철저하게 이제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선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비판하고 있죠. 강력하게. 근데 그러면서 아랍국 대다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반이스라엘 성향, 국민들은 반이스라엘 성향이에요.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정권이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 아랍의 봄 사태처럼 그렇기 때문에 표피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지도부의 생각은 이스라엘하고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이게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요번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지도층들은 그러니까 사우디의 아랍에미리트를 얘기하는데 이란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나 이제 수니파 국가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영공을.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좌표를 이제 딱 설정해서 찍어가지고 미국한테 통보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야, 너네들이 좀 요구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못해. 왜 이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하고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 거의 지금 핵 개발 디팩토 개발 국가로 가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할 테니까 우리한테 핵무기 다오. 이거 핵 개발해달라는 게 사우디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란이 앞서 있으니까 약간 지금은 약간 화친 모드로 가고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의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야. 살얼음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란이 요번에 본토에서 공격을 함으로써 일단 자기네들 영공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안보적으로 거의 전쟁 행위에 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전투기나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뭐 싸우자는 얘기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UAE 전문가도 그렇고 사우디 전문가도 그렇고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란이 이렇게 도발하는 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인도도 해결 못하고 중국도 해결 못하고 러시아도 해결 못한다. 이거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면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우디도 이제 뭐 우린 다 아는 얘기지만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월 7일 학살 사태가 발생한 건 이란이 사주해서 그렇다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게 사우디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중동 지정학적 현실은 이들이 중립으로 있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시아 그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부터 레바논 해가지고 예멘 안에 완전 사우디 그 순위파국에 다 포위가 돼 있어요. 이거 가만히 내비두면은 막말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치면은 사우디가 이란을 직접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강력 지정학적 현실은 아랍 국가들, 순위파 국가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이스라엘과 참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구도 자체가. 본인이 원치 않든 안 하든 빨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같은 경우는 이번 이란 폭격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시간을 벌어다 주고 그 주변 아랍 국가를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중간에서 반란승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할 때 동해 바다에 떨어뜨린다라고 하지만 그 떨어지기 전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일본이 난리를 쳤어요. 기겁을 하죠. 그게 왜냐하면 통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통과하다가 중간에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난리인데, 야, 요번에 그랬군요. 근데 제가 요번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중간에 이 요격을 해서 많이 떨어뜨렸다면서요? 그 어디에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나 보죠? 그 요르단에서 많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요르단에는 미군이 산주하고 있어, 미군이. 그러니까 요르단은 뭐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사우디는 좀 그거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 우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너무 그래서 약속된 대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다 어떤 재원의 미사일 우리가 공격할 때니까 그 알아서 요격해 막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아 벨트가 어떻게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요번에 아까 이다윤 PD가 보도했지만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후티 반군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지능적인 보복을 한다. 후티 반군을 그 예멘을 지역하면 사우디랑 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전쟁 구도에. 이거는 이란의 시아 벨트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꼭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 그 시아벨트 그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눈에 가시기로 그렇죠. 보일까요? 완전 알바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군사력, 시리아, 레바논에도 다 집중시켜 놨거든요.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까지.